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요즘에 농협 택배 사업이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하고요. 택배 요금도 한 3,800원 정도 하는데 시중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해요. 그러네요. 근데 또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농민분들 중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편 없이 택배를 이용하실 수 있게 전화 접수를 하면요. 택배 차량이 농가까지 찾아가서 물품을 집하하는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결제 수단도 다양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재는 농협 택배 취급점이 한 2,005점까지 생겼다고 하거든요. 네. 농민들이 부담도 좀 줄이고요.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당근과 단감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10월 22일 한 주를 시작하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입니다. 네, 살펴보죠. 과일 1,861톤, 과일과채 983톤, 일반 채소 5,699톤 들어왔습니다. 총 8,545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월요일이니까요. 2,172톤 더 증가한 반입량입니다. 배추 반입 물량도 보시죠. 743.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520.9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222.7톤 더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평균가입니다. 5,283원, 최고가는 6,500원, 최저가는 4,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4,900원대였는데요. 오늘 시세가 상승하면서 5,283원을 기록했습니다. 311원 올랐습니다.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17일 6,600원대였고요. 그 후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10월 20일 같은 경우 4,972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5,28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 물량도 보겠습니다. 344.1톤 들어왔고요. 전일 295.1톤 들어왔었네요. 전일보다는 48.93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2,051원, 최고가는 2,420원, 최저가는 1,77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2,051원입니다. 전일은 2,137원이었고요. 전일보다는 86원 하락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대파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17일 1,467원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10월 20일 2,137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하면서 2,05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달래입니다. 1.74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0.903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0.844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달래 8kg 상품 평균가도 보죠. 87,917원, 최고가는 91,000원, 최저가는 8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87,000원대입니다. 전일은 86,000원대였고요. 등락가 보시죠. 전일보다 1,735원 더 상승했습니다. 달래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94,769원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0월 20일이었죠. 8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소폭 상승했네요. 87,917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버섯도 살펴보겠습니다. 228.6톤 들어왔고요. 전일 206.8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21.84톤 더 증가했네요.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58,569원, 최고가는 66,000원, 최저가는 5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58,000원대입니다. 전일은 66,000원대였는데요. 전일보다 시세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8,161원 하락하면서 58,56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생표버섯 이번에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72,000원대,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그 이후로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현재는 66,000원대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보시다시피 71,606원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때는 43,200원까지 가격은 떨어졌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58,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한 상황입니다. 산지별로도 보죠. 생표고버섯이고요. 충남 부여군이 38,324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52,355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고양시도 볼까요? 35,945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96,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공주시였네요. 52,44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채소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 대한 반입 물량과 경락가 살펴보겠습니다.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156.3톤 들어왔네요. 전일은 82.05톤이었고요. 역시나 월요일이다 보니까 물량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당근 2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69,972원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63,000원, 최저가는 5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일 평균가가 65,550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도 역시 6만 원대긴 하지만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422원 오르면서 69,972원에 낙찰됐습니다. 당근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16일 53,000원대 이후로 약 한 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0월 19일 63,000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높은 시세를 기록했고요. 그 후로 63,000원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최고가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9월 27일 76,280원을 기록한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51,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이 지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상승하면서 6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강원 평창군이 51,293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홍천군입니다. 47,996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지역도 보겠습니다. 경북 봉화군입니다. 13,30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65,000원에 거래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평창군이 63,0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는 평창군이 또 가장 높았네요. 51,29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과 또 오늘의 채소 당근의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지금부터 오늘의 채소 당근에 대해서 농업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의 이원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농협품목연합부 이원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반입량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당근 반입량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10월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은 145톤 내외로 지난해 152톤 대비 소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일평균은 한 7톤가량 적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가격은 물량 감소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인데요. 예. 현재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61,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52%, 52%. 예, 평년 대비 63% 상승한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당근 최고가를 받고 있는 지역을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10월 당근 출하 지역은 강원도 평창과 홍천 지역에서 대부분 출하되고 있는데요. 예, 예. 두 곳 모두 가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지역의 큰 일교차와 토질이 당근 생육과 맞아서
당도가 높고 색택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당근과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볼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살펴볼 게 최근에 법원이 항소심에서 수입 당근 상장 예외 지정이 위법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입 당근의 상장 거래가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운영위의 요구로 예. 비상장 거래로 등록이 되었었는데요. 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수입 당근 상장 예외 품목 지정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청과부류 거래 방법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재판을 신청을 했고 네네. 지난 10월 12일에 항소심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수입 당근의 상장 예외품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국내 당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당근의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당근 생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산 당근은 정상적인 상장 절차를 거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 당근은 상장 예외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유통 비용이나 절차 등에서 국내산 당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근과 관련해서 다른 이슈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근 자조금인데요. 이 당근 자조금이 일단은 제주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근의 대부분의 생산이 제주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당근 자조금은 제주에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당근 수급 안정을 통한 당근 농가의 소득 안정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사단법인 제주 당근 연합회와 네. 농협 그리고 제주도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제주형 자조금은 농가와 농협이 50%를 분담하고 있고요. 네네. 제주도에서 나머지 50%를 분담을 해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근 자조금이 사실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당근 자조금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 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당근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당근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 우선 제주 당근 연합회 참여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급품에 대해서 시장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조금으로 기존에 이제 당근의 가공품은 하급품을 가지고 가공품을 이제 생산을 했었는데요. 네네. 정상적인 상품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는 형태로 수요를 생성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네.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와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매 비축에 따른 출하 물류비 지원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당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당근 생산량이 과잉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자조금을 활용하여서 수급 조절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농가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출하 조절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류비 지원을 한다든지 네네. 차액 보전을 한다든지 해서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출하 물량을 사전에 조절을 함으로써 당근 가격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근 자조금 실질적으로 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또 이색적인 당근 품종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는 당근 농가에 전화 연결을 네.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서 당근 농사 짓고 계십니까? 예,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자색 당근을 재배하고 있는 양석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자색 당근을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당근 하면은 주황색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보라색 당근이 있다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흔히 당근이 주황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예, 얘부터 내려오는 당근이 보라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자색 당근은 아프가니스탄 고산지대에 재배된 인류 최초의 야생 당근이라고 하는데, 네. 예, 원래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야생종이다 보니까 잔뿌리도 많고 크기도 작고 보라색을 띠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실온에 보관하면은 곰팡이나 이제 물러버리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음. 예,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개량을 통해서 이제 현재 즐겨 먹기 위해서 주황색 당근이 이제 보급화된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자색 당근을 소개하자면은 잔뿌리가 많아서 인삼이나 더덕 같이 모양이 비슷하고요. 예, 예. 야생종이다 보니 모양이나 크기가 일정치 않지만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네네.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자색 당근을 재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자색 당근을 재배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자색 당근 재배하기 전까지는 농사 경험도 없고 국내에서 재배한 농가가 없어가지고 예, 예. 주위에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국내에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도전 의식이 생겼고, 아, 오히려 예. 네, 네. 거기에 이제 자색 당근 시험 재배 시기에 이제 제가 블루베리 그때 당시 블루베리가 굉장히 열풍이었거든요. 예. 네네. 예, 근데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보라색 채소나 과일에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색 당근을 보았을 때 색이 엄청 진해서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많겠구나 해서 이제 자색 당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시군요.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요, 진짜 잔뿌리가 많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일반 당근이 아니다 보니까 재배 환경이나 재배법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좀 시행착오도 있으셨겠죠? 네, 재배 실험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성공은 했는데 예.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재배에 들어가니까 이제 날씨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네. 이제 자색 당근은 장마 직전이나 장마 끝날 때쯤 파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뿌린 씨가 이제 장마비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8월에 파종하면 11월에 수확을 하는데 네. 온도에 예민해갖고 수확 시기에 조금만 늦어도 이제 얼어 죽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농사가 물거품이 된 적도 많았죠. 직접 재배로 이제 시행착오 끝에 노하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자색 당근의 성질을 알게 되니까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품질 좋은 자색 당근을 생산하고 있죠. 아, 이 자색 당근에 있어서 어쩌면 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비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농가 소득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례지만 이 자색 당근으로 인한 연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반 당근은 이모작이 가능한데 네. 저희 자색 당근은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다행히 지금은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예. 지금은 억대 매출도 올리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매출이요. 수확하는데 억대 매출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정말 멋진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또 판로 부분이더라고요. 이 판로는 좀 어떻게 개척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자본이 없어서 네. 홍보에 쓸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혼자서 이제 조금 사람 많이 있는 곳이나 이제 뭐 등산로 입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막 발로도 그 편지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인터넷을 뭐 컴퓨터도 잘 못했는데 인터넷 쪽으로 막 제가 방송국에도 한번 사연을 올려보기도 하고 와, 홍보도 대단하시네요. 막 예 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뭐 TV 그 방송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찾아주셔가지고 예, 지금은 조금 예, 뭐 좀 안정적인 판로들이 생겼죠. 네. 아니,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자색 당근 대중화를 위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또 들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는 농산물만 재배해서는 절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농가 발전에 그 농산물만 재배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 공장을 저희가 가공 공장을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공 공장을 토대로 해서 뭐 6차 산업도 실현해야 되고 브랜드화 시켜서 여러 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요.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제 자색 당근과 새로운 농산물들을 대중화시키는 데 이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자색 당근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양석근 대표였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번 전화 연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보라색 감자 홍시슬 얘기도 했었잖아요. 요즘 이 자색 당근까지 퍼플푸드가 대세긴 한가 봐요. 네, 그렇죠? 홍짓을 얘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좀 이색적이면서 건강에도 좋은 이 자색 당근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팀장님 계속해서 11월 당근 출하량도 살펴보죠. 네네. 가을 당근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3% 늘었으나 기상 악화로 생산 단수가 작년보다 15%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1월 당근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가격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11월 당근 가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예, 생산이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 해서 출하량 감소와 제주 당근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인 11월까지는 예. 아무래도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근 계속해서 높은 가격이 걱정인데요. 뭐든 적정 수준이 좋죠. 앞으로 날씨 같은 부분도 잘 따라줘서 좋은 네. 당근 나오고요. 또 가격도 잘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사과입니다. 전체 발행 물량은 267.2톤입니다. 전일 총계 지난주 토요일 기준은 145톤가량 들어왔고요. 오늘은 122톤 증가한 발행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과 중에서도 미양마 품종입니다. 10kg 특톤 평균가 39,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54,000원대였습니다. 전일 평균 54,000원대였는데요. 14,9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68,00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만 원가량 오늘 하락하면서 최고가는 4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인데요. 역시나 3만 원 후반대 가격이 쭉 유지되다가 주말에 54,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가격 좀 하락하면서 오늘은 39,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감귤입니다. 전체 발행 물량은 487.8톤이고요. 전일 총계는 380.5톤, 오늘은 107톤가량 증가한 발행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6,099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15,800원대였는데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235원 상승한 16,099원이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8,000원에서 2만 원대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오늘까지는 1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 9월 말 같은 경우는 하우스 감귤이 주로 출하됐고 출하 물량도 좀 적었기 때문에 57,000원대에 거래가 됐는데요. 그 이후 10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만원 중반대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099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감귤 중에서도 극조생 품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가격은 11,148원입니다. 이번에는 5kg 상품 기준입니다. 전일 평균가 1,900원대였고요. 161원 상승한 11,14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 가격입니다. 5kg 상품 기준 12,000원에서 13,000원대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8일 같은 경우는 12,000원대였고요. 1,000원 정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13,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극조생 품종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9월 말때는 16,000원대로 최근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높은 가격이었고요. 자, 10월 중반 들어서면서 10,000원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100원대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포도 중에서도 MGA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8,448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17,443원이고요. 1,005원 상승했습니다. 무화과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139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4,685원이고요. 546원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입니다. 단감 시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감의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시죠. 네, 전체 반입 물량은 339.7톤입니다. 전일 총계 270.3톤이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69.43톤가량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단감 중에서도 대표 품종인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506원입니다. 전일 평균가 22,887원이고요. 전일에 비해서는 1,381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25,000원에서 27,000원대 가격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 같은 경우는 27,000원의 최고가였고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2,000원 정도 떨어지면서 오늘 2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평균가를 보겠습니다. 30일을 놓고 보죠. 자, 추석 이후인 9월 28일 42,0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면서는 2만 원 초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2일인 오늘은 21,500원대 평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16,776원입니다. 경남 진주시 17,405원, 경남 함안군 17,858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진주시가 51,000원으로 최고가, 평균가 중에서는 함안군이 17,858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단감의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합 팜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자, 가락동 월요일 시작인데요. 말 그대로 주말 이후의 월요일의 모습은요, 많은 농산물들이 꽤 많은 반응량이 좀 증가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우리네 고향에 지금 바로 딱 이 계절에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황금 덩어리, 단감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단감에 대한 경매상은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먼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조항천가 박경욱 경매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매주 받는 건데요. 네, 반갑죠? 반갑습니다. 네, 마지못해. 왜냐면요, 우리 경매사님 사실 과일 경매 너무 새벽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잠깐 눈 붙이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이경아 보니까 반가운 거죠? 아유, 예. 잠이 확 깨는데요. 잠이 확 깨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사실 뭐 제가 소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네 고향에 지금 주렁주렁 매달린 탐스러운 감을 만날 수 있는 딱 제철이잖아요. 우리 경매사님 고향이 단감 주산줄 알고 있는데요. 아, 예, 저도 예. 단감이 많이 나는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 단감 어때요? 예. 뭐라 말할 수가 없죠. 네. 아삭아삭한 육질에 예쁜 노란색 단감. 네. 진짜 진주 단감, 아니 전국 단감 최고. 네. 역시 자기 고향 단감이 최고라는. 오늘 그래서 제가 단감 의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말 그대로 단감들이 이렇게 좀 출하되는 이런 품종들이 다르잖아요. 네, 네. 지금 나오는 단감이 뭐죠? 10월 중순까지는 송본 단감, 상서 단감 쪽으로 나오다가 10월 중순 이후로는 이제 만생종 부유 단감이 이제 출하기를 본격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봐도 좀 많은 물량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단감의 반입량은 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전주 토요일 대비 금일 반입량은 약 20% 정도 늘어났고요. 또 다행히 주말 재고량이 감소되면서 시세는 보합세로 올라갔습니다. 네. 자, 반입량이 늘었다. 한마디로 가격이 좀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가격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그나마 다행히 이 주말 재고량들이 싹 빠지면서 그래도 월요일 첫 장이라 시세는 다행스럽게 보합세로 형성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 주말 지나고 좀 반입량 늘어나면은 이거 좀 가격 걱정에 지금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걱정할 정도 아니고 좀 보합세로 지금 유지가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합을 좀 형성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다 이제 주말 유통업체들의 이제 행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참 단감 소비가 많이 증가되는데요. 그러면서 주 중에 쌓였던 재고들이 주말에 싹 빠지면서 금일 이제 첫 월요일 단감들이 안정적인 시세로 형성되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곳곳에서 지금 뭐 마트 세일들이 좀 한창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중소형 위주로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월말쯤 되면 대형 유통업체도 저 행사에 가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산지에 계신 분들은 좀 출하량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주 품질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온 이제 단감들 좀 체크를 해보셨죠? 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출하되는 품종은 지금 부유 단감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태풍 이후로 지금 부유 단감 재배 최적기의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낮 기온차가 심하면서 당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낮 기온들이 17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되면서 단감의 비대, 즉 그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전년 대비한다면은 아주 양호한 품질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와, 듣던지 지금 뭐 품질 품위면도 지금 손색 없이 지금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단감을 좀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요 단감이죠. 네. 단감들 좀 보면서 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봐야지 좋은 단감 품위를 좀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큼직큼직합니다. 예. 예쁘죠? 네. 단감은 보면은 표면이 윤기가 잘잘 흐려야 되고 그리고 단단하며 특히 잘 보셔야 될 게 소비자들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네이크로바형 네네. 이 입술이 살아있어야 좀 싱싱한 감이고요. 또 한 번 더 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뽕긋해요. 뽕긋한, 네네. 뽕긋한 감들이 씨들이 잘 형성돼서 당도가 상당히 높은 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좀 아래 위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 이런 장점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좀 선별을 잘 해주시면은 좋은 값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좀 큼직큼직한데 지금 나오는 게 좀 이렇게 대과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나요? 네, 지난해에는 가뭄 현상으로 상당히 그 소가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적당한 비와 그리고 산지에서 가뭄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하되는 감들이 약 전년 대비 한 1.5배 정도 크게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과는 좀 늘어났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좀 우려할 부분 아니게 편안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좀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소가 쪽 부분이 좀 문제인데 재고량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대가 위주로 꾸준히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소가들이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소가라고 해서 단감이 맛이 없는 감들은 아니거든요. 대가 못지않게 상당히 맛있는 감들인데 아무래도 뭐 주중되면은 아무래도 소가들도 재고들이 다 지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소가 남으면 이경화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이, 그럴게요. 네. 자, 이번 주 단감까지 좀 가격을 살짝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형성될 것 같은가요? 네, 이제 본격적인 출하기로 해서 이제 양들은 아무래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세 조정기로 접어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고품질들은 아주 좋은 감들은 시세가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이제 저품질들이 혼합이 많이 된 품질들은 아무래도 전주보다는 시세가 아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단감에 대한 경매상을 좀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시세 조정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주 넘어갈수록 좋은 가격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늘 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가락동에서의 단감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가을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한 단감이거든요. 지금 한참 또 품위가 좋은 단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도 우리 단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 가락동에서 단감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이 단감의 생생한 경매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진 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방송 때마다 수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단감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네, 단감 주요 수출국으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수출 물량이 전체의 40%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수출 얘기를 했는데요. 김해시에서 재배하는 단감이요.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김해시요. 네, 예. 꾸준한 수출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해 진영의 폴리페놀 단감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홍래입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자, 예. 바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단감 수확 한창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수확 어떤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 주까지 소금 작업을 시작했고요. 예. 이번 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데 하루에 10kg로 한 200에서 300상 정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수확한 단감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현재 예. 수출국이 어딘지 궁금하고요. 수출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로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요. 네네. 얼마 전에 1960상자를 수출했고요. 주로 말레이시아, 동남아, 대만 뭐 이 정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 한 50톤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에 50톤 정도나 수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만큼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진영 단감만의 그런 특점, 특징, 이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진영은 연 평균 기온이 한 14도로서에 예. 단감 수확기가 타 지역보다 한 10일 정도 깁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좋아서 단감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선호하는 단감하고요. 수출 국가에서 선호하는 단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국내에서는 큰 감, 대가 위주로 소비가 되고요. 네. 동남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중소가 위주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좀 수확하시는 장면 보고 있는데 단감이 정말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수출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는 좀 도움이 돼요? 예, 수출로 인해서 국내에서 소비가 잘 안 되는 중소가 위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예. 중소가 때문에 수출함으로 해서 감이 소비자들, 우리 농가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중소가를 할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예, 되는군요. 예.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가격은 작년 대비 한 1,000원, 2,000원 정도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참 우리 단감이 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네.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단감이 국내 소비자에게도 많이 소비되면 좋잖아요. 소비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맛있고 건강한 진정 단감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도 고맙습니다. 진영 네, 단감의 감사합니다. 조홍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힘차시네요. 단감 때문에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또 농가 얘기 들어봤고요. 자, 수출도 근데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감 소비는 어떤 편인가요? 예, 근데 좀 안타깝게도 네. 사과나 감귤 등 경쟁 과일의 경쟁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좀 소비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상황을 좀 개선해야 될 거잖아요. 단감 소비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단감의 지금 주요 품종은 부유 품종으로 전체의 한 80%가 넘는 상황인데요. 예. 네. 앞으로 소비 성향에 맞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의 개발과 그리고 단감을 활용한 가공 제품, 이런 가공 제품의 개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껍지 뭐든지요. 않고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창원 단감 테마공원에 평균 4,000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뭐 소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창원 단감 테마공원은 단감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체험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6년 6월 개장을 했는데요. 네. 창원뿐만 아니라 김해, 대구 등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객들께서는 단감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기고 단감을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을 톡톡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단감 그러면 또 안 짚어볼 수 없는 게 11월 시세입니다. 시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세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단감 같은 경우는 소비일 것 같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단감 몸에도 좋고요. 맛도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오늘 집중 분석에서 분석해볼 품목은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일단 반입량과 경락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토마토 175.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22.9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한 52.8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4,051원, 최고가는 39,000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34,111원이었는데요. 전일보다는 60원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마토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43,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후로는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3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시죠. 9월 27일 3만 원대였고요. 그 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10월 3일 4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후로는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4,05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죠. 토마토 강원 철원군이 26,544원, 강원 춘천시가 25,200원을 기록했고요. 강원 횡성군이 23,90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 경기 광주시였습니다. 51,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도 역시 경기 광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49,45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경락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경학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집중 분석할 오늘의 작물은요? 예,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토마토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말 그대로 오늘 토마토를 이제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팔 아픈데 내려주셔도 돼요. 네. 예. 왜 토마토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오늘 집중 작물로?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는 토마토가 봄하고 여름에만 주로 드셨는데 최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 과일로 소비가 되고 있고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미용, 남성분들한테 건강으로서 소비가 널리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토마토만 계속 경매를 하시잖아요. 네. 경매사면 한 일주일에 한 어느 정도 양으로 드세요? 예. 저는 거의 매일 먹습니다. 정말로요? 매일. 네, 그렇습니다. 좀 매일 먹은 결과 안 먹은 날과 좀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먹은 날에는 뭐 피부 광택도 좋아지고요. 또 속이 상당히 편하고 대신 또 안 먹은 날에는 좀 속이 더부룩하고 좀 화장실 갈 때 조금은 속이 좀 편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들 좀 잘 보세요. 우리가 조명에 지금 이렇게 반사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가락동에서 우리 토마토 경매사님이 이 피부 미남, 이 피부문을 좀 맡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피부 좋은 거. 다 이 토마토 덕분입니다. 저도 좀 피부 좀 좋아지고 싶은데 좀 챙겨주세요. 네, 많이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이제 토마토들 우리가 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네. 뒤에 살짝 좀 먼저 볼까요? 품질 좀 어떤지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네드기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요리용의 그 감칠맛을 돋구는 그러한 식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풍원 고구형에다가 색탁이 고부르고 모양이 그 공과진 게 없이 또 이렇게 꼭지가 신선한 게 상당히 좋은 거고 또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 단단한 게 상당히 좋은 토마토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소비하시는 요 이제 그 핑크기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생식으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스로 해서 드시는 토마토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광택이 나면서 요건 대신 색탁이 약 한 50% 이상 났을 때 먹으면 새콤달콤하면서 약간 좀 짭짤한 맛이 나면서 어떤 그 건강에 상당히 좋은 토마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이게 덜 익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 정도 상태가 가장 최상의 이제 맛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 색택이 좀 이렇게 다른 거네요. 예, 약간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붉게 지금 이게 좀 한 90% 이상 네. 이렇게 좀 착색이 좀 도는 거는 요거하고 좀 차이가 좀 큰 거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생식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나무에서 다 익으면은 더 맛이 좋긴 좋은데 유통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약간 좀 색택을 약 한 50에서 60% 정도 익었을 때, 나무 익었을 때 이제 출하를 하시게 되면은 소비자가 드실 때는 거의 한 80% 90%. 그래서 이제 육질이 아삭하면서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드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우리 소비자분들 색깔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품종의 문제니까는 말 그대로 이런 걸 잘 좀 체크를 하시고 구매하시는 데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제 좀 대과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토마토 같은 경우는. 토마토는 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그 폭염과 이제 그 잦은 우기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평년보다는 약간 작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대가보다는 소가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지금 또 소가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름철 착과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평년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저 평년과 전년보다는 시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주보다는 이제 반입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하락하면서 이번 주는 출발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뭐 오늘 경매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은 주말 이후로 월요일은 대부분 많은 이제 농산물들의 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할 정도, 걱정할 정도의 하락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보다는 좀 하락한 그 대추형 같은 경우는 보통 그 14,000원에서 17,000원, 17,000원에서 2만 원. 원형방어도보다 5kg 기준에서 14,000원에서 17,000원. 그다음에 메드게 도마도는 27,000원에서 33,000원. 10kg 그 핑크 도마도 기준에서는 보통 3만 원에서 36,000원. 그다음에 4kg 도마도 같은 경우는 13,000원에서 16,000원까지 형성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보다는 좀 하락은 했지만 전년보다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소비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 경매사님 워낙 뭐 늘 토마토 챙겨 드시지만은 지금 소비는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유통에서 행사를 걸어줘서가지고 소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고 있는 상태고 대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이 행사가 끝났고 더불어 지금 이제 그 제철 과일, 감귤하고 단감이 이제 본격 출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행사가 크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경매사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희 토마토 경매를 해오신 걸 알고 있는데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도마도 경매만 약 한 15년 했습니다. 와, 강산이 변하고 말 그대로 15년이면은 저 멀리 토마토 그림자만 봐도 여기 한 어느 정도 지금 시세 좀 받을 것 같다라고 감이 올 것도 같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보면은 이제 제값 잘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또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상품성입니다. 상품성인데 또 안타깝게도 농산물 특성상 이런 소비량, 즉 소비 흐름과 어떤 이제 공급량, 이 반입량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세 형성이 조금 크게 좌우하는 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소비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좀 품질이 최우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짧게나마 이제 이번 주 토마토 이제 오늘 시작인데 이번 주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시세를?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개가 계속해서 양호하고 하다 보니까 전주보다는 생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반입량이 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서두에 했다시피 이제 그 지난주 대비해서 행사가 끝났고 또 제철 과일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는 약간 좀 주춤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주보다는 좀 하락하지만은 전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걸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지난주보다는요, 반입량의 차이로 가격은 좀 소폭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요, 전년 대비 좀 높은 가격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농가가 또 우리 토마토의 산지에 계신 분들이 토마토 키울 맛 나겠다 하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소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토마토를 사랑해주는 일이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몸에 좋은 토마토 좀 많이 드세요. 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토마토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가락동에서의 토마토에 대한 집중 분석 좀 쭉 살펴봤습니다. 뭐 누차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요, 우리 토마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중앙청과 도마도 경매사 이재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팀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출하량 같은 경우 10월로 봤을 때는 어떤 편인가요? 네, 10월 출하량은 8월의 폭염과 네네. 폭우 그리고 10월 들어서 또 이상 저온 등의 영향으로
전년 일평균 출하량 212톤 대비 한 40% 정도 감소한 네. 130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마토의 산지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토마토는 주로 어느 곳에서 현재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현재 주 출하되는 지역은 강원도의 철원과 춘천, 화천, 평창 등이며 그리고 전북 지역의 고랭지인 장수, 진안 등지에서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여름 사실 폭염으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작황 상태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강원 지역의 경우 여름철 폭염과 그리고 9월 초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네. 최근 10월 들어서는 또 오히려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강원도 작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조기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다만 9월 이후에 정식을 한 남부 지역 산지의 경우에는 현재 정상적인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마토에는 유럽계와 크게는 동양계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계와 동양계, 일단 이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유럽계와 동양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동양계는 좀 전에 이재희 경매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색깔이 약간 핑크색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계에 비해서 당도가 좋아서 생식용으로 많이 이용을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계는 붉은색 계통으로 경도가 높아서 저장성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네. 다만 당도는 낮은 편이어서 생식용으로보다는 요리의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그 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초기 토마토 재배 초기에는 동양계가 많이 재배가 됐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토마토의 요리 재료로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에서도 경도가 좋은 유럽계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군요. 산지에서도 유럽계 재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토마토가 또 계절별로 선호하는 착색 비율이 있다고 하던데요. 좀 기준 비율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에서 정한 토마토 표준 규격에 의하면 네. 출하 시기와 품종별로 착색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계의 경우에 요즘 겨울철에는 약 70% 이상의 착색 비율을 가질 때 특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하절기에는 더운 기온으로 인해서 50% 이상이면 특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계의 경우에는 유럽계에 비해서 저장성이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계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겨울철에는 30% 이상, 여름철에는 10% 이상만 착색이 돼도 특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이제 경매사분과 얘기했을 때 짚어봤다시피 반입량은 좀 줄고 있고 네. 가격은 현재 지난해보다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토마토의 상황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가격은 좀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릴 때 강원 지역의 10월 말 출하 조기 종료 등의 영향으로 11월 초까지는 현재처럼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남부 지역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좀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토마토 연합사업단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토마토 전국 연합사업단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토마토 연합사업단은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와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전국 단위 조직화와 규모화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된 판매 체계를 구축하여서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네. 농산물 가격 제값받기와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의 생산자의 연합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산물 제값받기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토마토 연합사업단이 주로 추구하는 활동 범위는 수급 조절을 통한 토마토 가격 안정 추진과 예. 소비 촉진을 통한 토마토 소비량 확대, 그리고 판로 확대를 통한 참여 농협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것, 예. 이런 그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우선 올 상반기에는 지금은 토마토 가격이 좋지만 올 상반기에는 가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 가격 하락 시기에 참여농업을 통해서 품위가 안 좋은 농산 그 토마토의 시장 격리를 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일부 완화한 그런 조치가 있었으며 토마토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TV 협찬이나 일간지 기획보도 그리고 SNS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토마토의 효능과 기능성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리 재료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네. 단체 급식용 레시피북 등을 제작해서 군부대와 학교 등에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밖에도 포장재 공동 구매를 통해 가지고 포장재 가격을 한 기존보다 한 20% 정도 인하를 함으로써 농가식에 기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토마토 전국 연합 사업단 하면요, 이 K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K토마토는 우리 농업인과 농협이 함께 만든 토마토 전국연합의 공동 브랜드입니다. 건강 국가대표를 표방하면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관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 규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토마토 연합 사업단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34개 연합 조직과 예. 80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5월 달에 사업을 개시를 한 이후에 9월 말까지 약 237억 원의 사업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7억 원의 매출. 이 토마토 전국 연합 사업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네. 자, 집중 분석 나오고 이렇게 토마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소매가 시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배추입니다. 고랭지 배추고요. 한 포기 상품 3,618원에 거래됐습니다. 45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대파입니다. 1kg 상품 3,925원의 평균가입니다. 24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1kg 상품 양파 소매가 1,625원의 평균가입니다. 소폭 하락했군요. 양배추 한 포기 상품 소매가 4,440원입니다. 26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포도 MBA 1kg 상품 5,70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3원 상승한 가격이고요. 감귤 시설 10개 상품 소매가 5,459원입니다. 18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단감 10개 상품 1,85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고요. 토마토 1kg 상품 소매가 7,86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8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축산물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589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도 보시죠. 기준은 똑같고요. 4,329원에 거래됐네요.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이고 10월 22일 월요일 2,031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네, 오늘 1,986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벌써 8시 5분 넘어섰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 경북 영양군이요.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수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폐농약 같은 경우는 맹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농가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뭐 안전에도 위험이 될 수가 있고요. 투기될 경우에는 환경오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영양군이 이 폐농약을 수거하겠다는 건데요. 뭐 폐농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폐농약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도 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의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청정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함께 해주신 농협 품목연합부의 이원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 생방송 가락동 365. 내일 이 시간에는요, 청경채와 포도 그리고 표고버섯의 시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